항일 무장투쟁 100주년, 이 단체들에 대해서 활동과 그들의 정신, 그리고 그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많은 희생을 치렀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강의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항일 무장투쟁 100주년 기념 만주벌의 별이 되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주벌의 별이 되어, 이렇게 그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순국선열, 곧 독립항쟁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목숨을 바치셨던 그분들을 순국선열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과연 우리는 순국선열의 의미와 그분들의 업적, 또 그분들의 정신을 얼마나 계승하고 또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있는가, 이 100주년 기념하여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만주 대력 우리 민족의 역사는 살아있다. 이 배경사진은 제가 백두산 천지에 올라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날 굉장히 구름이 끼어 있었는데 바로 얼마 시간이 지나면서 구름이 걷히면서 이렇게 파란 하늘이 드러났던 이 백두산 천지의 모습입니다. 이 천지에서 나는 왜 우리 그 독립투사들이 이 백두산에 와서 우리 민족 정기와 민족 정신을 살리려고 했을까 하는 것을 아주 느끼고도 남았습니다. 정말 신이 내린 호수, 이 천지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대로 가운데 이 삼각형 붉은 곳이 여기가 백두산입니다. 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오른쪽에는 만주벌의 요하, 대능하, 또 그 다음에 그 만주벌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강줄기가 뻗어 있는 요하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문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쪽뿐만 아니라 흑룡강, 또 우수리강, 또는 이 오른쪽 지방에 보듯이 삼강 문명이 또 거기서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반도 지역에는 삼한 문명이 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우리 삼한 문명, 뭐 마한, 변한, 진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여기에 타이틀처럼 우리 민족은 대륙 문명의 그 근원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요하 문명, 삼강 문명, 삼한 문명이 우리 민족의 시원이며 우리 민족의 발상은 이 세 곳에서 시작이 돼서 우리 역사는 여기서부터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의 대륙 문명이 시작됐던 곳 참고로 보시고요. 저 백두산이 저렇게 바로 하얀 눈이 내린 모습으로 지금 백두산의 모습을 원경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그 독립투사들이 또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성지로 여겼던 민족의 영산 백두산의 사진을 몇 가지 보면서 우리가 왜 백두산을 향해서 또는 우리가 백두산 그 성지로 여기면서 5000년 역사를 이어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봄날의 천지입니다. 백두산은 그 2750m의 고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봄은 6월 달쯤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월 한 중순쯤 되면 이렇게 봄의 야생화들이 백두산 천지 주변에 피어납니다. 이것은 여름에 지금 저 건너편으로 보이는 곳이 저번에 백두산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께서 같이 방문했던 그 지금 계단까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건 여름 풍경입니다. 그리고 최고봉을 장군봉이라고 또 이름 붙이기도 했던 백두산의 모습이고요.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백두산 천지의 모습을 또 한번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9월 중순쯤 되면 이렇게 여기는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늦가을과 초겨울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지가 이제 서서히 얼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죠. 영하 한 30도까지 한겨울에는 뭐 이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을 초가을이라고 초가을에서 늦가을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찍은 것으로 보시고, 이것이 한겨울 사진입니다. 천지가 바로 꽁꽁 얼어붙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백두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왜 이 아름다운 천지에 올라서 우리 민족의 정신과 또 우리 민족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새겼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1910년에 강제 병합이 되고 나서 1921년에 있었던 그 신문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의 제목이 아민족의 발상지 백두산 이렇게 돼 있죠. 1921년 8월 27일 지금도 있습니다만 종로 2가의 그 YMCA 그 강단에서 백두산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이 강연의 어떤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나라를 잃고 1919년 3.1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였지만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실패하고 시리에 빠져있던 이 나라 국민들이 이 백두산 강연회를 왜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그 민족적인 정신을 되찾을 때 항상 백두산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연사로 나오신 분이 권덕규 선생과 민태원 선생 이 두 분인데요. 한 분은 아마 그 조선의 역사와 백두산, 곧 우리는 그 고조선서부터 5,000년 역사에서 우리 백두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강연이었고, 그 다음에 민태원 선생, 그 청춘예찬이라는 걸로 아주 유명한 수필가이시기도 하죠. 이 백두산 등산을 하시면서 직접 겪었던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두 분이 그날 강사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백두산 강연에 수천 명의 군중이 몰려든 겁니다. 그 YMCA 강당은 뭐 수백 명 들어갈 정도인데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서 종로 일대가 꽉 찼습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이 전부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신 겁니다. 자, 이 백두산 강연회에 이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났던 이분들의 심리는 뭐였을까요? 백두산 정신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는 것을 일제에게 무건으로 보여줬던 그런 그 강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서도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정신 속에 살아있었던 겁니다. 요즘에 와서 백두산은 그냥 멀리 있는 산 또는 그냥 북한에 있는 산 정도로 잊혀져 가고 백두산 정신은 뭐 학교에서도 거의 가르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나라를 잃고 시리에 빠져 있던 이 나라 국민들이, 이 나라의 그 뜻있는 분들이 이 백두산을 왜 이렇게 강연회에서 또는 그 백두산을 통해서 독립운동의 성지로 삼으려고 했는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또 이 만주지방은 고구려가 건국됐던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 동명성왕이 도읍을 했다라고 하는 홀본성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는 그것이 홀본성인데요. 그 성은 그 밑에 설명처럼 해발 800m의 그 정상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그 정상 부분이 지금 이 사진에서 보듯이 아주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천지라고 불리는 호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 동물들도 많이 살고 있어 갖고 또 수렵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것을 오녀산성이라고 지금 이름을 바꿔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를 찾고 있다는데, 고구려는 자기네 영토라고 지금 역사 왜곡하고 있는 또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죠. 거기다 그렇게 왼쪽의 사진에 보면 고구려 시조비 이렇게 아주 거대 높이 한 15m 정도로 세워놓고 자기의 시조인 것처럼 지금 현재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본 성곽이 지금 그 위에는 남아있는데, 저는 이곳에 갈 때마다 우리 역사는 되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임을 증명해서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저는 오늘 항일 무장투쟁 100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특강이기 때문에 바로 이 장소에 지반시에도 여기에는 참의부 본부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국민부 조선혁명군 또는 우리 그 중국인과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일본군과 싸웠던 뭐 동북항일연군, 또 그 이전에 대한독립단, 이런 그 독립단체들이 활동했던 곳이 이 지반시이고요. 오골성이 있는 이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는 연영성 봉황시가 되는데요. 이 압록강을 건너가면 단동입니다. 이 단동에서 한 40km 떨어져 있는 이 오골성에는 그 당시에도
대한독립단이라든지 또는 조선독립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선혁명군 또는 그 육군 주만 참의부 또는 정의부 등의 독립군들이 활동했던 그 유적들과 같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역사와 독립투쟁사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이곳은 뭐 발해의 상경성입니다. 저 북만주 지역에 흥룡강성, 영안시 그 발해진에 가면은 이렇게 발해의 역사와 함께 복원되어 있는 상경성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해의 그 성곽으로 남아있는 곳인데요. 발해 역사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한국 독립군 또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가까운 곳에는 신민부의 김자진 장군 또는 대한독립군단이 활동했던 북만주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발해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그러면 이 만주 대륙에서 우리 5천년 역사 속에 우리 역사 정신은 뭐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독립운동가이고 역사가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이 말을 인용하면서 바로 우리 민족 대륙문화의 역사 정신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을지문덕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글인데요. 천하중심 단군의 후예, 천지광명 고구려 기상. 아무리 큰 나라 적이라 해도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고 적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고 적이 사납든 용맹하든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며 한 걸음 물러나면 식은땀이 등에 젖고 털끝만큼이라도 양보하면 입에서 피를 토한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그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이 땅을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만주에서 우리는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싸우면서 민족의 역사와 민족의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권을 보존해 왔었습니다. 단 한 번도 외세에 의해서 국권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조선 말기에 와서 대한제국 시기에 5천 역사에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하고 35년 동안이나 일본 제국주의에 발급 아래서 우리는 고통과 착취와 신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고통과 착취와 신음 속에 살면서도 그냥 뭐 일본의 압제 속에 있었던 다른 민족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들처럼 순응하면서 살았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자에게 항거해서 총칼을 들고 싸웠던 만주 지역 항일 무장 독립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부끄러움 없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독립투쟁을 했다. 일제의 항거에서 우리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투쟁을 해왔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륙의 고구려 발해 정신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민족의 시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강인한 기상과 어떤 진취적 정신, 이것이 우리 민족 정신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조선시대에 내려오면서 우리는 약화되고 뭐 여러 가지 내 국내 뭐 또 외부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국권이 침탈당하는 그런 비참한 시기까지 맞게 됐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만주 대륙에 살아있는 그 역사 유적을 수많은 유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대륙의 문화정신 또 그 다음에 대륙으로부터 출발해왔던 우리 민족의 강인한 기상까지 시간을 살펴봤습니다.